두 가지 봅시다. 우리 뒤에 나오는 중과 기준 세율 2% 적용하는 내용부터 먼저 볼게요. 2% 하는 거. 자, 중과 기준 세율 2% 세율을 적용하는 것. 71종 내용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앞에 이런 거 있습니다. 취득의 의제. 취득 의제는 2% 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 했습니까? 제가 얘는 실질 재산의 증가는 있지만 소유권 등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경 등기하거나 한 거지. 그래서 원래 2%만 한다 이런 의미였고, 취득의 의제, 건축물의 개수. 단 건축물 개수할 때 무엇은 제외한다 했죠? 면적 증가는 제외한다고 했죠. 그리고 교재 보니까 교재의 개수로 인한 취득 제11조 세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뜬금없다 그렇죠. 이래 말하면 제11조 3항이 뭔지 모르잖아. 이게 건축물의 면적 증가는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건축물의 면적 증가는 제외시키고 이런 의미. 이제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거기에다가 과점 주주. 역시 외우는 게 아니지.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소유권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에 대한 세금은 빼고 원래 취득세만 받자 이런 의미만 알면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묘지, 지목이 묘지인 토지. 묘지는 왜 2%만 합니까? 통합되기 이전에도 지방세 가운데서 묘지를 과세하는 세금은 취득세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등록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다른 지방세는 묘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데 취득세만 묘지를 과세했거든. 독한 놈이잖아, 묘지에 대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가 원래 비과세였기 때문에 원래 있는 취득세만 받으니까 묘지. 그 다음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존속기간 1년 초과하고 있는 임시용 건축물. 우리 임시건축물 했죠?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 1년이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입니다.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은 2% 받습니다. 왜? 임시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용 건축물입니다. 이거 밑에 땅에다가 텃파기 하고 기초를 넣고 거기다가 공구리 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공사 현장에 옛날에 한바지 같은 거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그 애들은 공사 끝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소유권 등기하는 이런 대상 건축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 등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대신 임시건축물 이런 건 그냥 2%만 받는 겁니다. 이게 끝이야. 이게 끝입니다. 외울 것도 없잖아. 의미 알면 외울 게 없습니다. 교재는 1, 2, 3, 4, 5, 6, 7 쭉 나오지만 원래는 또 7도 안에 원래 법에는 11가지 있어요. 11가지. 11가지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딱 칠판에 있는 요것만 알면 됩니다. 1번 개수, 2번 가운데 토지의 지목에 따른 가액의 증가, 3번 과점 주주, 6번 끝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7번 임시건축물 딱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여기 이제 2% 세율 적용하는 대상이 될 거고, 그 다음 표준 세율에서 2% 뺍니다. 요거 보면 어디 2% 한다, 표준세 2% 뺀다, 여기 말고도 이런 거 본 적 있는데, 어디서? 취득세 뒤에 부가세 할 때, 농어촌 특별세는 2%를 적용시켜 산출하는 금액의 10%,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의 20%. 그거 하잖아. 그렇죠? 왜? 이렇게 됐잖아. 원래 취득세, 통합되기 전에 원래 취득세 뒤에는 지방교육세 없습니다. 원래 취득세 뒤에는 농특세밖에 없었어. 그리고 등록세 뒤에 지방교육세. 원래 취득세 뒤에는 지방교육세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원래 이래서 따로따로 있었거든. 근데 이게 통합됐잖아. 통합되다 보니까 취득세라고 말해놓고는 농특세도 있고 지방교육세도 있는 거야. 근데 원래는 농어촌 특별세는 어디에만 받는 겁니까? 원래 있던 취득세만 받아야 되지. 이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원래 있던 취득세 2%만 적용시켜서 이래 말하는 거고. 지방교육세는 원래 등록세 뒤에만 나오지 취득세랑 상관없거든. 그럼 지금 합한 취득세와 등록세 합한 요 세율에다가
취득상 상관없으니까 2% 빼야지. 그래서 표준에서 2% 뺀 세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 말 자체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서 나온 내용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왜 2%만 하는지, 왜 표준세 2% 왜 빼는지 이런 말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요거 봅시다. 표준세 2% 뺀다.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실질적 재산 가치의 증가는 없다. 그렇죠. 그냥 등기부상으로만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졌지 실질 재산의 새로운 취득은 아니라는 의미거든. 방금 앞에 뭐 부배 순서와 상관없이 공유물 분할할 때 공유물의 단순 분할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어떻게 돼? 50대 50인데 자 50% 대 50%였는데 이걸 분할하면서 5대 5가 아니고 이렇게 분할해서 50% 사람이 70을 70% 돼버리고 이 양반은 30% 돼버리고 그럼 값은 어떻게 됩니까? 값은 어떻게 돼서요? 20%만큼은 새로운 취득이죠. 요거 세금 계산할 때는 요 부분 원래 50%는 표준세율의 상태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하고 증가한 20%만큼은 표준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 분할로 인하여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요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것도 봐요.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잘잘못 따지는 겁니까? 네? 잘잘못 따지는 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이혼의 위자료는 잘잘못을 따지는 거고 재산분할은 잘잘못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한 가정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노력만을 통해 모은 겁니까? 아니죠. 부부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모은 겁니다. 그러므로 헤어질 때는 요 재산을 모으는 동안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자기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 가지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뭐 5대 5로 합니다. 그럼 남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이게 분할로 인해서 넘어온다. 비록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하지만 요 내용은 내 몫을 내가 가져오고 있다. 내가 노력해서 모은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 재산의 새로운 취득은 아니다. 명의는 저 사람은 돼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모은 거니까 내가 내 거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이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다음 건축물의 이전. 이전이 뭡니까? 이전. 옮기는 게 이전이잖아. 이전하는 거 옮기는 게 이전입니다. 근데 어떻게 옮기냐? 이렇게 옮겨. 여기에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 이전의 전제는 뭐냐니까 이전의 전제는 첫째는 건축물의 구조 변경 없이 건축물의 구조 변경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 건물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일 지번 안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겁니다. 지번 바뀌지도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럼 똑같은 지번 안에 있는 요 건물을 그냥 달랑 들어서 여기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럼 구조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지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 재산 가치의 증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는 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만 지금까지는 요 건축물이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입구를 내고 있었는데 요번에 옮기면서 대도로 쪽으로 이렇게 건물을 빼게 되면 건축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준세율을 따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요놈 단서, 공유물 분할 단 지분 증가가 있다면 증가분은 제외한다. 이전한다 단 이전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다면 증가 부분은 별도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상속받아서 자, 상속을 받았는데 뭘 받았냐? 작용하는 농민, 감면 대상의 농지 나오죠? 감면 대상 농지 상속받아 취득했다. 감면 대상 농지가 뭔지 압니까? 네?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 서울 살고 있는데 초원에 어른 돌아가시면서 농지 상속받았다. 감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감면 대상은 자경 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농지를 작용하는 자가 그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감면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감면대상 농지를 받지 않고 자격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아 취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감면대상 농지를 말합니다. 봐. 그럼 여기에 농지가 있어.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요 농지가 아버지 명의로 상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들이 본인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소유권은 분명히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들 이래 가는 거 맞죠? 소유권 이전 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본인 입장에 이제 본인 아버지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 땅이었다. 내 게 아니고 아버지 거였다. 나는 월급도 못 받고 새벽부터 끌려 나와가지고 종일 소처럼 일하다가 이게 노비지 노비. 노비 맞습니까? 촌에 몇 시에 일어납니까? 촌에 몇 시에 일어나죠? 5시? 시간 없습니다. 그냥 해 뜨기 전에 일합니다. 해 뜨기 전에 일합니다. 몇 시까지 일합니까? 어두워서 안 보일 때가 일합니다. 예. 제가 장가를 갔는데 저도 원래 촌에 살았기 때문에 딱 알거든. 딱 갔는데 밖에서 장인들 목소리 들려. 아직도 자는가 이런 표현 같아. 그때 일어나면 평생 처갓집 노예입니다. 잡니다. 꽉 먹고 나니까 한잔 더 자고 나니까 소리 들려. 그 말이 아직도 자는 이런 표현 같아. 일어날까 갈등되게 하다가 또 버텼습니다. 나중에 또 푹 자고 나니까 이제 녹을 줘라. 아니 애들 아직도 자냐고 물어. 더 이상 버티면 이제 평생 독구살을 먹습니다. 일어났습니다. 6시 반이더라고. 그게 새벽 6시 반이더라고. 참. 그래요, 그분이. 놀러가는, 놀러가 철 잘 맞춰가야지, 그렇죠? 한참 일할 철에 가면은 날라거든. 응? 5월달, 4월쯤은 갔습니다. 못 심더라고. 못 심을 줄 아냐고 물으시더라고. 모른다고 해야지, 모른다고. 일단 들어가 보랍니다, 논에. 한번 들어가 보랍니다. 한 10분 좀 있으니까 나오랍니다. 왜? 따라가지는 못하 남들 막 심는데, 계속 샬리 가면서 부푸시고 있으니까 나오랍니다. 못 줄지랍니다, 옆에서. 하면 있으니까, 그것도 뭐라냐고 손 떼랍니다. 저 모판 뜯는 거 지게다가 지고 오랍니다, 이제. 지고서 자빠졌거든. 하지 말랍니다. 그럼 전 뭐 할까 하니까 술 사오랍니다. 요즘도 술 사옵니다. 돈만 내면 돼. 술 사러 갈 때는 조카 데려가면 되거든, 옆에. 쭉 이제 다른 집 조카도 있으니까 데려가면 돼. 겨울새 가니까, 여름 가니까 사과 따랍니다. 가지 몇 개 끄끄니 가지 손대지 말랍니다. 옹기랍니다. 옹기도 자빠지니까 손대지 말랍니다. 전 뭐 할까요? 술 사오러 옵니다. 가지도 술 사옵니다. 내 밑에 동서는 잘 이게, 보면 못 씹는 것도 기계야, 이게. 사과 잘 따고 막 하더라고. 땀불 보면서 제가 머리는 장식품이 아닌데 왜 저 짓을 할 거냐. 나라고 왜 뭐를 왜 못 시켰습니까? 뭐 심습니다. 왜 우리가 누가 잘 심어? 우리 사과 잘 따요 나. 응? 왜 손님한테 왜 일을 시킵니까? 손님한테 100년 손님인데 그렇죠? 세상에 손님한테 일 시키는 사람 어디 있어 그래? 끝나고 나는데 되게 피곤하다면서 그때 술 먹자 뒤에 일 끝나면 그때부터 내 세상입니다. 이제 막 온 동네 다 술 다 먹습니다. 어쨌든 이게 똑같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 뭐냐니까 농사 짓고 사는 땅에 그냥 농사 짓고 사는 겁니다. 이게 감면대상 농지야. 새로운 농지의 취득, 새로운 소유권 취득이 아니고 원래 농사 짓고 살던 땅에 그냥 농사 짓고 사는 거지. 새로운 재산의 취득 이런 개념은 아니라 우리 집 농지지. 아버지 거다, 할아버지 거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요 내용은 실질 재산의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작용하는 농민이 그 농지 상속받았다. 농사 짓는 땅에 그냥 농사 짓고 살고 있다. 이런 의미다. 1가구 1주택. 단 고급주택은 빼고 요거 상속받았습니다. 1가구일 때 그런 개념 온다면 1가구일 때도 살고 있는 집에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 이런 것과 함께 이제 환매 등기 나오거든. 70쪽에 세율의 특례,
동그라미 지금 설명한 것이 2번 설명을 했고 3번 법인의 합병은 뭐 큰 의미가 없고 4번 공유물 분할했고 5번 건축물 이전했고 6번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 그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 군용이 바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고 이거 처음 통합됐을 때 있죠. 2011년도에 요 문제 나왔거든. 근데 복수난 나왔어.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 나왔거든. 그럼 맞잖아. 근데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혼에 따른 분할도 있는데 상속에 따른 분할도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하니까 상속인지 이혼인지 알 수가 없잖아. 이 크렘 딱딱하니까 딱 걸렸습니다. 복수응답 해줬어. 지금은 이제 이혼에 의한 이런 말 하고 있는데 과거에 초창기다 보니까 그 양반이 뭐 자기는 알지. 자기는 법전공이니까 민법 제 몇 조니까 몇 조라면 넣지 말자. 그냥 민법에 따른 재산 분할이자 이렇게 넣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건데 1번 봐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을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하는 경우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취득. 환매 등기, 등기 시간에 배웠습니까? 환매 등기. 그럼 뒤에 가면 배우겠지.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간략하게. 자, 1번 소유권자 갑, 2번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에 접수 연월일과 접수 연월 원인. 자, 원인에 뭐라고 명시되냐니까 환매 조건부 매매, 환매 특약부 매매, 소유자 을, 이렇게 등기가 딱 마감이 되면 제3자 입장에서는 참 찝찝합니다. 등기는 왜 한다고 배웠습니까? 등기는 왜 한다고 배웠죠? 거래의 안전을 꾀한다, 제3자를 보호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3자가 볼 때는 매매랍니다. 사고 팔았다고 돼 있는데 환매, 되살 수 있는 조건이 있답니다. 환매, 되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살 수 있는 조건이 있답니다.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어떤 조건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환매 어떤 조건인가를 여기다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조건을 여기다가 설명을 해줘. 환매 특약. 이런 조건이다. 이런 특약이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이 등기는 왜 합니까? 이 등기는 왜 하는 거죠? 이 등기 왜 합니까? 2번에 있는 요 놈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등기잖아. 그렇죠? 요 놈을 설명하기 위한 등기거든. 그 여기다 2부1. 여기는 2번에 관한 내용은 부가적인 설명이 하나가 있다. 2부2로 이놈은 2번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기록으로서 첫 번째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여러분 등기 시간 배울 때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고 배울 겁니다.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고. 부기 등기라는 게 부가적인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같은 사건이니까 접수연월일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환매 기간 5년 초과할 수 없을 거고, 환매가 환매 금액 나올 거고, 환매권자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등기가 마감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을이 갑에게 돈 빌려주면서 당신 돈 하는 값은 어떡할 거냐고. 그럼 어떡할 거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나한테 사고 판 걸로 일단 기재를 하자. 그렇게 적은 다음 요 기간 안에 요 돈 다 갚으면 네한테 돌아갈 거고, 만약 환매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환매 조건을 위반하면 실질 권리가 넘어가자. 그럼 환매 조건 위반하면 특약은 사라지죠. 특약이 사라지면, 조건이 사라지면 남는 건 매매밖에 없잖아. 그때 실질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담보 목적입니다.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든. 소유권 이전 등기하니까 등기 등록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만 실질적 소유권의 완전한 취득은 아니거든. 그 2% 빼는 겁니다. 그 언제? 일단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받아 세금을 받고, 다음에 환매 조건을 위반하여서 실질적인 내용이 넘어가면 그때 앞에 못 받았던 2% 받습니다. 그때 2%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매 등기를 병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매매로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취득, 요 내용은 실질적 재산의 새로운 완전한 취득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 등기는 함으로
취득세는 받지만 실제 재산 취득은 아니다. 2% 뺀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이해하면 참 쉬운 건데 문제 출제된 부분 72쪽. 72쪽. 위에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할 때는 사실상 매회 지급되는 그 연부 금액으로 하며 계약 보조금은 포함하고 2번 건축물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될 때는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 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4번 요거는 뒤에 해야 될 거고 면세점 할 거고 5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맞죠? 3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로 산출하는 금액을 한다. 틀렸죠? 뭘 합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합한 세율로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답이 3번입니다. 이게 작년 문제거든. 이런 것처럼 보통은 문제는 이래요. 보통은 문제를 출제하면 다음 여기에 해당되자 칠판 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놈을 찾으라면 백발백중 정답은 요 놈이거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찾으면 백발백중 이 놈이거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다가 그냥 지문 한 개만 딱 떼와가지고 물어보니까 혼동됐던 사람 참 많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겠죠. 다음 중과 기준 세율의 적용 대상을 설명이다. 해당하지 않는 것 이래 물으면 얘가 정답입니다. 얘 물으면 얘가 정답이거든. 일단 두 가지 비교해서 보되 먼저 뭐부터 하나 했습니까? 의미가 뭔지, 왜 빼는지 2%가 뭔지 이거부터 먼저 보고 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과세율, 중과세율, 사치성재산, 과밀역 재건역, 대도시 안에 이런 말이 쭉 나오고 있죠. 중과세율은 요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요거 끌고 가서 끝내는 내용 끝낼 수도 없는 거고 제목 적고 설명 시작하면 끝나버릴 거고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중과세율 그리고 뒤에 이제 부가와 징수, 비과세를 보고 그러면 이제 등록 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아마 다음 주에 재산세 뭐 앞부분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내용까지 아마 나갈 확률 많습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배운 거 한번 읽어 보실 겁니까? 안 보실 겁니까? 볼 겁니까? 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네, 꼭 한번 읽어보고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